자, 지난번 9번째 시간과 8번째, 언젠가 한번 원 없이 이 배당금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원 없이 했던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반드시 궁금하신 분들 추록을 보십시오. 추록에 재평가 적립금을 배당하면 입금이다라는 기재부 유권에서, 그리고 3% 재평가 적립금으로 배당을 받으면 개인은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오케이? 이런 말들 다 있어요. 추록본에. 추록이 많아서 미안하고요. 보시고요. 이제 347 10번째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입금 불산입입니다. 좀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밑에 가서 이런 법에 따라 연구개발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서 이거를 하면 셋째 줄에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로 어려운 문구예요. 이게 뭐 최저한세도 그렇고요. 그냥 칠판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R&D를 하라고 어떤 법에 따라 정부 등이 여러분에게 보조금을 준 거야. 1,000원을. 그렇죠? 1,000원을 준 거야. 1,000원을. 그럼 만약에 회계가 남이 공짜로 주니까 그냥 계정 과목을 몰라 그냥 수익으로 잡았어. 수익으로 잡았어. 그렇죠? 그런데 법이 이런 보조금으로 받는 거는 여러분 국어하자.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건 뭐야? 입금해도 되고 입금 불산입해도 된다는 뜻이잖아. 맞아? 국어가 어렵네.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그냥 칠판 아무런 세무 조정을 안 해도 놔둬라. 과세 당해라. 또는 원하니 그럼 입금 불산입해라. 입금 불산입해라. 선택이라고요. 그러면 아니 회계사님 입금 불산입을 할 수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면 이 회사는 올해 어차피 결손이야. 2월 결손금도 많아. 여러분 결손금 2월 결손금도 뭐 10년 15년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 올해 수익 잡아서 결손금을 줄이려고 그럴 때는 입금 불산입을 안 한다고. 알았네? 무대뽀 입금 불산입이 아니야. 그리고 이걸 입금 불산입을 하면 요게 최저한세 대상이 돼서 과표에다 더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회계가. 에? 빨리 회계감사 받으시면 이거를 이런 보조금을 받으면 일단 뭐야? 회계 처리가 연구 보조금 또는 그냥 정부 보조금. 이렇게 일단 수익으로 안 잡고 일단 대변에다 이 계정을 띄워놓고 계속. 그럼 여러분은 이 보조금을 갖고 뭐 할 거야? 처음에는 뭐야? 이제 이 보조금을 갖고 연구비로 가겠지. 연구비. 그러면 연구비는 비용이잖아. 그러면 보조금으로 회계 처리해놓고 이걸 되면은 그지? 요 연구비와 보조금을 죽이는 거야. 그럼 빨리요. 지금 이렇게 회사가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도 빨리요. 실제로는 뭐야? 수익도 안 잡았지만 비용도 안 잡았잖아. 맞아? 그럼 이게 입금 불산입할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럼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회계가 이걸 수익으로 잡고 입금 불산입했을 텐데 회계는 이런 보조금을 받으면 수익 잡으면 안 돼. 비용과 상계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리고 세무조정을 안 하면 되는 거야. 세무조정을 안 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이거를 개발비로 잡으면 어떻게 돼? 그럼 개발비를 상각할 거 아니야. 나중에 개발비 상각과 보조금을 죽이면 되는 거야.
이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어려워. 회계사님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이 연구개발 출연금이요. 최저한세 대상이래요. 최저한세 아니야. 회계가 수익도 안 잡고 비용도 안 잡아서 최저한세랑 상관없어. 이해하셨어? 회계가 무식하게 수익 잡고 입금 불산입을 하면 과표가 줄어들었잖아. 그럴 때 과표에다 더해서 최저한세를 때린다는 건데 회계는 이런 보조금을 수익 잡으면 분식회계야. 알았죠?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것도. 그러니 요 정도만 하면 돼. 그냥 기업회계 기준대로 연구비랑 상계하고 개발비 상각과 상계하자. 오케이? 세무조정은 안 하면 되는 거고. 최저한세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더라. 와우 죽인다. 넘기시고요. 이제 손금으로 가요. 355. 손금은 입금보다 더 중요해요. 시간 20초 준다. 여러분 355 4줄 정독하세요. 빨리 읽어요. 읽으세요. 자, 정말 중요해. 외우실래? 이런 거 외워 실력이 늘어. 손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죠? 회계적으로는 비용인데 뭐냐고 돼 있냐? 둘째 줄에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되었던 걸로 통상적인 거냐? 여러분 이게 하나의 문단이야. 붙여.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고 통상적이냐? 붙는 단어라고. 사업과 관련된 게 아니야.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통상적으로 나간 거냐. 통상정이라는 말은 뭐야? 똑같은 경우에 다른 기업도 이렇게 하냐야. and 이게 아니어도 두 번째 그냥 수익과 관련된 거야.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손금이에요. 이해했어?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손금인 거야. 그리고 칠판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애매해도 그냥 법에 이건 손금입니다. 그러면 손금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은 세 가지야. 법에 이건 손금이야 라고 규정해 놓으면 손금이고, 그 다음에는 회계가 비용으로 잡는데 이게 사업과 관련되고 통상적인 거 또는 수익과 관련된 거. 바로 질문 들어가. 여러분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다. 외국인 근로자. 불법 체류자야. 이해했어? 취업비자 안 받고 들어왔어. 그리고 일을 해 월급 줬어. 여러분 이거 손금이야 아니야? 20초 고민. 잠깐만요. 나 퀴즈만 좀 고민하세요. 손금이 아니에요. 접근을 하라니까 일단 법에 불법으로 취업을 한 외국인에게 주면 손금이다라는 법 규정은 없어. 둘째, 사업과 관련돼서 통상적인 거야. 그렇게 물으면 빨리 맞다고 그래주지. 외국인이 없으면 일이 안 되잖아. 다른 회사도 일단 불법인 줄 알지만 급하면 쓰잖아. 그런 게 통상적이야. 이해해?
수익과 관련된 거는 사실 물어보나 마나잖아. 사람이 있어야 물건을 만들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선금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머리에 뒤덮고 있는 단어가 불법이라는 단어가 덮어요. 그 불법은 세법이나 회계의 불법이 아니잖아. 다른 법에 의한 불법이잖아. 맞아? 선금입니다. 세법은 다른 법에 의한 불법이라도 여기에 맞으면 이건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통상적인 거예요. 이런 불법도 남들도 하냐? 이러면 통상적인 거예요. 알았죠? 요런 게 선금의 요건이고 이렇게 법에 열거된 놈은 꽤 많이 나오죠. 이제 하나씩 볼 거고요. 357페이지에 저자주에 보면 나오죠. 시간 없으니까 안 읽을게. 이게 조금 전에 말한 이런 것들을 설명한 대법원 판례들이에요. 나중에 읽어요. 대법원 판례는 읽어보는 거야. 밤 깊은 밤에. 그러면 선금이에요. 넘기셔서 뭐 특별한 거 없겠네요. 360페이지. 360페이지 거기 보면 조합협회에서 나가는 협회비라고 돼 있죠. 이건 고민하지 마. 여러분도 어떤 조합이나 협회에 가입해 있어요. 칠판 순간 책 보는 것도 아까워. 내가 어떤 조합이나 협회에 가입하면 거기에는 정관이 있어. 회원사들하고. 맞아? 정관에 뭐라고 나와? 이런 건 이렇게 회비를 걷습니다. 특별할 때는 또 이렇게 특별하게 회비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송금. 일반 회비, 특별 회비는 정관에 있냐는 얘기야. 이해해? 근데 정관에 없어. 갑자기 뭐라 그래? 야, 우리 데모하자. 윤석열 대통령 잡아넣자. 잡아넣는 거 반대하자. 돈이 필요하니까 다 회원사들 돈 좀 내라. 이런 건 법에 없잖아. 정관에. 그지? 그런 걸 걷는 건 선금불사림. 볼 필요 없어. 이해하셨어? 그냥 한 칼로 끝났지? 됐고. 오른쪽에 X1.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하면 이건 그냥 선금. 우리 사주조합은 우리 근로자들이 구성되어 있는 조합이잖아. 회사 주식을 살라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은 뭐야? 회사가 우리 사주조합한테 공짜로 회사가 자기 주식이 있거든. 그 자사주를 공짜로 준다고. 그러면 조합은 이걸 받아가지고 근로자들에게 나눠준단 말이야. 그죠? 회사가 우리 사주에 이렇게 공짜로 나눠주시는 금액은 선금이라고. 되셨죠?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선금이라는 거예요. 요런 거. 칠판. 다만 회계 처리는 이렇게 들어가. 빨리 봐. 회계는 우리는 자기 주식을 1,000원 주고 샀어. 이 자기 주식을 조합한테 줬잖아. 그지? 조합한테 줬다라는 건 뭐야? 급여라고. 급여. 근로자들이 받은 거잖아. 근데 내가 조합한테 줄 때는 그때 여러분의 종가가 1,200원이면 1,200원이야. 그럼 이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야. 알지만 얘는 자본의 플러스 항목이지. 그럼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이런 거잖아. 자기 주식을 우리 사주에 주면 요 장부가가 선금이잖아. 근데 지금 여러분 육체적인 눈에는 급여가 1,200원으로 뜨잖아. 그러니까 요 처분이익을 입금산입 처분이익 200원 기타 요래버리면 장부상의 비용 플러스 입금하면 네트로 1,000원이 선금 들어갔어. 맞아? 실질 회계와 세무조정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하셨다, 그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되고요. 스탁 옵션은 뒤에 가서 따로 할 거예요. 따로 나와요. 좀 이따가 스탁 옵션은요. 그 다음에 362의 맨 밑에 여러분 이런 거 잘 안 해봤겠네. 이게 내일 채움 공제라는 거야. 내일 채움 공제 칠판.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야. 안 해봤으면 지금 한마디만 들어. 중소나 중견 기업인데 이 회사에는 청년도 있어. 또 핵심 인력이라고 있어. 이거 웃기는 거야 그냥. 그렇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뭐야? 5년짜리 적금을 드는 거예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너는 훌륭한 청년이잖아. 너는 핵심 인력이잖아. 그러니 5년만 있어. 그러니까 5년 장기 구속을 권유하는 거예요. 너 5년 있으면 이 적금 탄 돈 너한테 줄게? 이거야. 근데 회사는 매년 5년간 만슬리로 돈이 나가잖아. 비용이고 송금이란 얘기야, 그게. 알았죠? 알았죠? 근데 문제는 5년 안에 퇴사를 하면 돌아온다? 그럴 때는 환입이면 돌아오는 연도에 회계도 수익이고 입금이고 5년 안에 나가면 안 줘야 되니까 적금 깨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리고 오른쪽에 넷째 줄에 칠판 보면서 다시 동시에 여러분이 중소기업이면 여러분이 이런 R&D 세액공제할 때 이런 내일 체험 공제 등을 납입하는 이 금액은 R&D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여러분은 머릿속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하려면 머릿속에 연구소만 들어가 있거든? 아니야. R&D라는 거는요, 그죠? 연구와 인력이야. 두 가지야. 연구가 부설 연구소고요. 인력은 그냥 훈련시키는 거라. 중소기업이 이런 적금에 가입해서 나가는 돈은요. 그렇죠? 법인세법상 손금이도 하고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건 중요한 거야. 알았죠?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놓치신 분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아라. 유족, 임직원들이 죽어서 유족에게 학자금도로 주는 것들도 송금인데 읽을 필요 없어. 그냥 뭐야? 공통적으로 줍니까? 회사에 규정이 있고 이 말이야.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만 주는 거는 손금불산입이고 누구라도 다 죽으면 이렇게 주나요? 이러면 손금이란 얘기야. 이해했죠? 사장이 이뻐하는 직원만 주거나 임원들만 주거나 다 손금 안 됩니다. 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또 5초만 읽으시고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거기다 출연을 하시면 여러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출자하시면 이건 그냥 복리후생비가 제일 좋은 계정이에요. 그리고 전액송금이에요. 칠판 기가 막혀. 여러분이 종업원 기숙사를 운영하고 싶어. 기숙사를 만드는데 한 100억 들어. 그럼 회계는 토지 건물이고 감가상각이야. 그지? 내가 샀으니까 회사가 토지 건물 사서 감가상각해야 돼. 토지는 비용화도 안 되지. 근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서 여기서 100억을 출연해.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숙사를 100억 주고 사. 그럼 우리는 이 100억이 전액 다 송금이야. 어떤 게 유리해? 물어보면 바보지? 맞지? 돈이 많고 대기업이고 이익이 많이 나면 회사 갈 필요가 없잖아. 맞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그게 전액송금이란 뜻이 이거야. 이해했어? 자꾸 물어보니까 올해 또 나왔잖아. 밑에 사내근로복지기 출연원금 전액송금이라고 나오잖아. 자꾸 물어보고 싶은 거야. 이 돈으로 기숙사를 샀는데 이해해? 법인세 제과잖아. 기재부 유권 해석이라고. 이해했죠? 다만 우리 회사가 기숙사를 사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돼. 투자세액공제가 돼. 그건 포기하는 거야. 다만 이익이 많은데 100억을 몽땅 송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잖아. 맞죠?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의사결정을 잘해야 돼요. 넘어가시고요. 다음 없나 다 했다. 나머지 다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요. 손금불산이 법에 열거된 것들 다 잘하는 거 뭐. 자, 370의 밑에 법인세 볼 거 없죠? 어저께 했던 무슨 법인세 이런 거 손익계한세 법인세 등 들어오는 거 그렇죠? 자, 돌발 복습 어저께 이런 거 배웠어.
이연법인세 자산을 잡고 대변에 법인세 비용이 줄어들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연법인세 부채가 줄어들고 또 법인세 비용을 했다. 세무조정.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저께래? 지난번에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라고 그랬어? 이연법인세를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세무조정 어렵네. 그럼 제가 이연법인세 세무조정 하지 말라고 그랬죠. 눈에 보이는 것만 하라고 그랬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힘들어도 이연법인세 세무조정을 하라고 그랬지. 왜? 남들과 똑같아서는 여러분 못 버티잖아. 남들과 달라야 될 거 아니야. 동의해 여러분? 그죠? 저는 남들과 달랐어. 강의에 대해서는. 그래서 회계사를 올해 41년째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저 3.1회계법인 출신이거든. 제 입사 동기들. 3.1회계법인의 회장이 저보다 4년 후배야. 제 밑에 있었던. 걔가 회장이야. 제 동기들 선배들 다 집에 앉았어. 아무도 일 안 해. 저만 일하잖아. 왜? 이렇게 남들과 달리 회계세법을 공부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라고 그랬어. 근데 가르쳤는데 이해 안 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제가 뭐라 그랬어? 원래 이연법인세가 자산이 아니니까 이게 처음 발생하면 선금이고 마이너스 유보고 이연법인세 부채가 원래 대변에 입금 유보가 뜨니까 이게 감소하면 선금으로 요 기존의 유보를 죽이고 요 법인세 요 놈을 선금 불산입하라. 어저께 얘기했잖아. 여러분이 이 세무조정을 특히 못한다고. 이연법인세가 있다가 이연법인세를 죽이고 법인세 비용을 죽이면 이연법인세를 옛날에 잡아놓은 걸 선금해서 유보고 요 법인세를 선금 불산입인데 이게 죽어도 이해가 안 된대잖아. 전문가들이. 그럼 또 죽어라고 설명하면 마지막엔 이해가 돼. 그래서 해봐. 처음에 어려운 거 당연한 거고 너무 어려우면 아예 이연법인세를 무시하고 세무조정하고 해서 실제로 저희 사무실도 기업들 세무조정할 때 저희 사무실의 세무조정은 우리 사무장님이에요. 우리 사무장님 나이는 70 여자고요. 이런 업무 한 지 50년 됐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무실도 이연법인세 세무조정은 안 해요. 그런데 전 여러분들한테는 이연법인세 세무조정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저께 가르쳤어요. 알았죠? 자, 에브리바디 화면 숙제 확인합니다. 이연법인세 강의 끝내놓고 모니터 끄고 전자공시 들어가서 여러분 회사 이연법인세 주석을 띄워놓으라고 그랬고 그 다음 삼성전자 이연법인세 주석 보라고 그랬죠. 다 같이 봤어? 이해했어? 보시면서? 안 했어?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야. 누구도 강요 안 해. 여러분들어 그런 숙제하라고. 저도 강요할 마음 없어. 다만 그런 걸 하면 자꾸 하면 여러분께 돼. 눈으로 배우는 건 어떤 의미가 없어. 봐야 돼. 제일 좋은 건 감사보고서에 법인세 비용 이연법인세 주석을 뽑아서 밑줄 치고 그 내용이 이해되면 여러분은 이해된 거야. 숙제 안 하셨어? 시간 있으면 해 여러분요. 그죠? 해. 전문가 되는 길은 쉽진 않아요. 이런 얘기들 오른쪽에 벌금 과료 과태료 할 필요 없죠. 법을 위반한 거니까 선금 불산입 기타 사회출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산세 같은 거 선금 불산입입니다. 373 장애인 고용부담금 어저께 설명했으니까 안 합니다. 작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금인데 아직까지 대법이 안 나온다 그랬었어요. 나오면 어마무시한 경정으로 들어갑니다. 경정하는 요령도 알려줬죠. 먼저 전화해서 상황이 어떻냐 확인하고 대충 뭐라고 답이 없으면 무조건
8년 거 다 경정 넣어놓으라고 그래서 내가 미리 만들어놨다가 이 말도 잊어버리지만 시간 있을 때 만들어놔. 여러분 저는 이거 손금으로 나올 것 같아요. 다음 374페이지에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여러분 칠판 뭘 이런 걸 봐. 그저 대답하면 돼.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자동차가 툭 하고 저를 쳐서 제가 퐁당 자빠져서 병원에 열을 입원했어. 치료비는 물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엔드. 이양수가 열을 일 못하면 거기 손해배상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글쎄 내 생각에는 한 1,000만 원 줘야 될걸. 저 치면 1,000만 원을 받았어. 그럼 여러분은 치료비 500만 원과 저에게 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줬어. 맞아? 자 대답. 손금이야 손금불산입이야. 5초 안에 대답. 손금이야 손금불산입이야 여러분. 이 말을 물을 때 여러분은 지금 책에 있는 이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이 머리에 들어와요. 여러분 대답. 여러분이 나를 친 게 꼭 그게 죽을 만큼 잘못한 일이야?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 그지? 그럼 그게 징벌적이야? 나한테 물어낸 게 징벌적 아니지? 아주 나쁜 걸 했을 때지. 그게 뭐야? 뭐뭐뭐 뒤에 나오잖아. 이런 거 다 엄청나게 나쁜 거잖아. 맞아? 그러므로 뭐 손해배상금은 여기 있는 이 법에 따르는,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서도 실지 손해를 부담한 건 손금이야. 근데 플러스 미안해, 너 힘들었지, 배상금을 주는 게 손금불사입니다. 그 뜻이야. 그러니 여러분이 나를 쳐서 이런 거는 이 법에 해당하는 배상금이 아니지. 그래서 아까 말한 그놈은 다 전액 다 손금이라고. 이해했지? 이제 이렇게 들으면 아주 간단하지? 이런 거야 여러분. 세법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여러분. 넘기시고. 그리고 가끔 책에 376에도 나오잖아요. 밑에 3번 5초 읽어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읽지 뭐. 읽지. 또 제자 들어갔잖아. 제자. 그럼 기재부 유권 해석이라는 얘기잖아. 중요한 거잖아. 왜?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 양쪽 쌍방이 합의해서 합의금을 줬어. 합의금인데 이게 외국에서 발생했나 봐. 외국에서 이런 소가 들어와서 쌍방이 합의했대. 이런 거는 뭐야? 이런 거는 뭐야? 요런 거는 그냥 손금이다. 그 뜻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손금불산입이라고 이해하지 않기를 바랄 거예요. 알았죠? 웬만하면 다 손금이에요. 여러분요. 업무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조심해서 주시고요. 자산부채 평가 넘어가 뭐 일반적인 얘기들 할 거 없겠고요. 다음에 어디로 가나? 뭐 나머지 또 다 보시고요. 뭐 특별한 거 뭐 있어요? 뭐 없어? 넘어가셔서 다음에 386에 그쵸? 요런 거 교환 뭐 이런 것도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게 2번에 보면 회계가 일반 회계나 국제 회계나 약간씩 다른데 그냥 칠판 아예 보질 말고요. 칠판을 보세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A와 B가 서로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요. 토지를 교환했어. A 거는 장부가가 100이고요. 페어밸류는 300이고요. 여기는 200이고요. 페어밸류가 여기는 500이에요. 그럼 봐봐. 논리적으로 말이죠. 원래 이렇게 교환을 하면, 그죠? 교환을 하면 회계 처리를 하는데 원래 알아놔요. 여러분, 교환은 원칙적으로 양도예요. 시작. A법인 전표 끊어볼래? A법인 전표 끊을 수 있겠어? 시작. 내가 가진 토지는 얼마짜리였어? 문제는 내가
교환으로 받은 토지는 얼마로 회계래? 이게 변수인 거야. 이게 이럴 때 뭐 책에 보면 뭐 동종, 이종, 실질 이런 거 몰라. 그냥 웬만하면 자 회계는 회계는 내가 넘겨준 놈의 페어밸류 시가로 잡아요.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얼마야? 요렇게 되는 게 회계야. 근데 세법은 교환으로 취득한 이놈의 시가가 세법은 이놈이라 세법은 처분이익이 400이에요. 이해돼? 이건 중요한 거야. 회계는 교환으로 취득한 것도 내가 준 놈의 시가로 잡지만 세법은 교환으로 취득한 저놈의 시가로 잡아서 처분 손익이 달라 세무조정이 반드시 떠요. 이것만 잊지 마. 알았네? 이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건 잊지 말고 요런 거 하나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뭐 중요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 넘어가고요. 다음에 390페이지에 가서 나중에 다 해요. 재고 유가증권 다 하니까 하는데 여러분 3번을 한번 재미삼아 볼게. 다음의 경우 장부가액을 감액사유가 발생한 연도 가로 안에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파손,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포함합니다. 라는 말이 있어. 이건 손금이래. 기억이 파손, 부패된 재고자산, 니은, 천재지변, 화재 등에 따르는 유형자산, 뭐 주식은 있다. 헷갈리니까. 그죠, 여러분요? 자, 칠판. 이걸 물어보는 게 이런 거야, 여러분요. 그죠? 자. 이번이란다. 작년 11월인가? 첫눈이 오는데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그때 상상을 초월하게. 제 태어나서 그렇게 첫눈이 많이 오는 건 이제 죽을 때까지 못 볼 것 같은데 눈이 오니까 우리나라 저 골프장에 있는 나무들이 무지하게 많이 부러지고 다 붕괴됐대요. 이 습설이라 그래서 물을 먹어서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골프장의 소나무들이 무지하게 그냥 넘어져서 다 뿌리채 뽑혔대요. 자, 칠판. 어떤 일이 생겨서 2024년 12월에 눈이 많이 와서 이 나무들이 시름시름 야 이거 살아날까 죽을까 고민해. 봐야 돼. 근데 2025년 봄이 되니까 완전히 이 나무가 썩었어. 그 말해봐. 감액 사유가 발생한 연도는 몇 년도야? 눈 온 게 몇 년도야? 2024년. 완전히 망한 건 언제야? 25년. 그러면 세법은 원래는 감액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손금으로 잡아야 되는데 아직은 모르겠잖아. 나무가 살았나 죽었나. 그럴 때는 이게 확실히 망가진 날 2025년에 손금 잡으면 돼요. 잘 안 해봤지만 뜻밖의 중요한 문구예요. 그리고 칠판, 여러분이 슈퍼마켓을 해. 이제 가게에 소주를 많이 사다 놨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영하 30도가 몰아쳐서 슈퍼마켓 안에 있던 소주가 다 얼어 터졌어. 여러분, 내가 슈퍼마켓이면 소주는 재고자산일 거 아니야, 상품. 터졌잖아. 그런 게 파손 부패야. 그러면 손금이다. 이해해? 지금 요런 거다. 알았죠? 그리고 다시 화재가 났다. 내가 화재가 나서 여러분 LA 화재 봤죠? 야, 난 오늘 아침 텔레비 보는데도 진짜 LA는 초토화가 됐더만. 걔네 지금 평가로 뭐 200조 이상이 손해난 거래. 근데 거기도 웃기죠? 그 LA 쪽에 그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미쳤나? 무슨 자연보호한다고. 원래 우리 동네 가면 소방전에 가면 물이 있잖아. 불 나면 그 물 끌어다 쓰잖아. 그 물들이 다 벼 있었대. 그 물들을 다 다른 데다 버렸대. 그래서 불이 나는데 물이 없대. 그래서 저 텔레비 보면 바닷물 퍼서 나르잖아.
미국도 똑같은 놈들이야. 그지? 그런 놈들이. 그러니 저런 화재가 지금 부잣집들 다 날아갔잖아. 그 부잣집이 날아갔는데 문제는 보험회사가 그 부잣집 수백억짜리 집들은 보험을 들어주질 않는데요. 보험회사가. 그래서 그냥 다 탄 거야. 근데 미국 웃긴 나라네. 연방정부가 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나오는데 200조가 넘는데 하여튼 미국은 무서운 나라네. 연방정부가 LA 주정부가 아니라 연방정부가 화재 손해를 전액 다 변상하겠다고 나온대요. 지켜보자고요. 하여튼 미국도 이래. 그럼 이제 여러분 잘 봐봐. 여러분 봐봐. 자, 화재가 났어. 2024년에 불이 났어. 불이 나서 그냥 재고 자산이 탔다고 그래도 되고 기계가 탔다고 그래도 돼. 오케이? 자, 좋아. 불 났어. 기계가 장부가가 100억짜리인데 다 탔지? 전표 끊어. 차변. 재해 손실. 대변에 기계장치. 이건 감가상각을 네팅한 숫자야. 당연하게 대답. 보험금을 들었겠지. 보험은 2025년에 결정돼. 내년에 보험금은 80억만 나온대. 그럼 회계는 내년도에 현금 80억, 대변에 보험금 수익 80억. 여러분이 이 전표를 이렇게 끊으실 수 있으면 여러분은 전문가야. 여러분은 머릿속에 불났어. 근데 보험 들었어. 그럼 여러분은 뭐야? 보험이 픽스될 때까지 손해를 안 잡고 이들을 네팅해서 내년에 20억을 비용 잡으려고 그랬을 거야. 그러면 죽어. 회계는 총액주의다. 상계하지 않는 거야. 불이 난 건 올해야. 전액 다 비용. 보험금은 내년에 확정된 거야. 내년의 수익이야. 여러분 5초 세무조정하세요. 세무조정하세요. 시작. 세법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 그래서 요때 선금 불산입. 내년에 선금 산입. 세법은 내년도에 20억이 송금이다. 이런 게 회계세법이야. 이해하셨어?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 주식은 있다 할 거고 넘기시고요. 볼 거 없네요. 금융자산 부채. 이건 여러분이 너무 잘하니까 안 해요. 이건 너무나 IFRS에서는 기본 회계잖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1109호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될 때 인식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나 상각후 원가법으로 후속 측정한다. 맞죠? 이런 건 진짜 안 해요. 이건 너무 기본이라 IFR에서는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들 회계처리나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건 진심으로 안 합니다.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서 405페이지 예제들 그죠? 뭐 대여금이 나갔는데 금융자산이니까 현재 가치에서 뭐 차이를 한다 이런 거 세무조정. 세법은 원가법이라 이렇게 현재 가치 회계 처리하는 건 전부 다 부인됩니다. 뭐 407에 리스 같은 것도 다 부인되죠. 그죠? 이런 거 기본이라서 진짜 안 합니다. 그리고 뭐 409, 유가증권에 나오는 거, 페어밸류 하는 것들 뭐 나오네요. 이따 합니다. 유가증권 얘기는요.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415페이지에 금융부채로 가서 금융부채 뭐다 나오고 417 상환우선주. 여러분 저한테는 이 상환우선주가 중요한 겁니다. 칠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부터 10분간 RCPS라는 상환우선주를 강의해 드립니다. 제가 이놈은 여러분들 붙잡고는 아까 배당금 쪽을 죽어라고 했고요. 일반회계 기준 결산 강의할 때는 이 RCPS를 무조건 모든 강의 중에 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강의를 한 챕터예요. 근데 이건 IFRS 여러분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한테는 그래도 배우세요. 그래도 배우세요. 아유 너무한다. 좀 지우지. 지금 10번째 시간이 한 10분 남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이게 온라인으로 말하면 32시간짜리 수업인데 32시간짜리를 그렇죠? 3번에서 5번을 들으라고 그러는 거죠. 맞죠? 가능하시겠어요? 가능해? 32시간을 5번 들으면 160시간인데 가능할까? 그 판단을 여러분이 하세요. 그 판단을. 저는 여러분이 10번을 듣든 5번을 듣든 아무 관심 없어. 여러분이 판단해서 도움될 것 같으면 듣고, 그죠? 도움이 안 되면 지금이라도 화면을 끄면 되니까. 다만 어렵지 않으세요? 회계사 세무사님들 앉아 계시면 절절 맬 걸 어려워서, 그리고 환장할 거야 좋아서. 세상에 내가 그렇게 궁금한 것들 다 가르쳐주니까 아마 돌아버릴 거야 좋아서. 여러분이 판단해요. 이 수업이 도움되냐 안 되냐는요. 그죠? RCPS는 저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이 회사가 외부로부터 펀딩, 자금을 모아오는 겁니다. 자금을 모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대방은 법인이실 수도 있고요. 또는 개인이실 수도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 돈을 쏘는데 대부분은 주주로 들어와요. 요새는 100% 주주로 들어올 때 빨리요. 이 사람들한테는 뭘로 들어온다고 빨리요? 뭐요? 우선주요. 우선주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지만 우선주의 대부분은 뭐예요? 의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너 나한테 돈은 빌려줘. 주주로 들어와. 주주로 들어오는데 뭐야? 너 경영권에는 간섭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대신에 내가 너 배당금은 좀 더 줄게. 그리고 여기서 100억을 쐈다 그럴게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답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A 법인이 좋은 건 아는데 여러분한테 100억을 쏴달라는 거다. 그지? 100억을 쏴달라는데 여러분은 의결권은 없고 돈은 좀 더 받는데 배당금은 다 같이 대답. 요 조건만 갖고 여러분은 이 100억을 쏠 거야? 응? 쏴? 질문. 저 100억은 어떻게 회수할 건데? 어떻게 회수할 거야? 대부분은 이 A라는 법인은 다 비상장인데. 물론 좋은 회사고 IPO 가려고 하고 있고 상장하려고. 맞아? 어쨌든 여러분 IPO 간다고 다 뜻대로 다 가? 내 맘대로 상장돼? 내 맘대로 다 좋아져?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저 100억은 어떻게 회수하고 투자할 거야? 지금부터 10초를 고민한다. 이 100억은 어떻게 회수할 거야? 그래서 당연히 A와 B의 합의하에 따라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전환권이 있어요. 약속을 해요. 뭐라고요? 5년 있다가 내가 원하면 이제 이 돈은 뭐야? 이 돈은 보통주로 전환해달라는 전환권이 있어요. 이 두 쪽에 뭐야? 계약서가 있거든요. 계약서에 기간이 있어요. 5년 또는 10년 후에 내가 원하면
보통주로 바꿔주라. 그럼 일반 주주가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선주 한 주당 보통주 한 주 또는 보통주 두 주 이러는 경우도 있고, 또는 5년 있다가 니네 회사에 봐서 보통주 전환은 그때 가서 결정하자. 어떤 조건을 줘서 이들이 다 존재해. 그래서 이런 전환권이 붙는 우선주를 우리는 전환 우선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발행한 게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는 전부 다 이런 전환 우선주들이 있어요. 에? 보통 10년. 그리고 정관에 보면 몇 프로 배당금을 준다도 다 써 있고요. 그리고요, 전자는 우선주가 보통 제 기억에 한 주로 전환하고 현대차는 두 중과로 전환할 거야.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회계학 배울 때 확정이라고 배우고요. 확정이면 이 전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바꾸는 게 확정이면 요 전환 우선주는 국제회계가 자본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는 전환 우선주가 있는 거야. 우선주 자본금이 이게 전환 우선주라고. 이해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접하는 이 전환 우선주는 대부분은 계약의 몇 대 매수로 전환이 아니라 5년 있다 보통주 주가 움직임들을 보고 결정할게라고 돼 있어서 요게 확정이 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이 전환 우선주는 금융부채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이게 확정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 자본으로 갈 수도 있고 부채로도 갈 수 있어요. 국제회계 기준이니까. 다시 한번, 이게 일반 회계 기준이면 이런 조건 없어. 무조건 다 자본이야, 일반 회계는. 국제회계는 자본일 수 있고 부채일 수 있는 거야. 이해하셨지? 삼성전자, 현대차가 이 확정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선주 자본금이 이놈이야. 전환 우선주. 근데 다 같이 또 대답. 여러분, 이걸로 보통주로 바꾸는 거지, 이 회사가 나빠지면 이 돈을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 그래서 엔드 조건이 또 붙는 것들이 있어. 뭐? 상환권. 그래서 이걸 하면 상환 우선주. 이건 뭐야? 이것도 좋아. 5년이든 또는 10년이든 후에 내가 투자자가 원하면 너 이거 나한테 상환해. 근데 상환 금액이 여러분 저게 100억이면 보통 한 110억에서 보통 120억이야. 이거 계약서에 써 있어. 절대 원본이 아니지. 이거를 몇 년 복리로 따져주거든. 복리로 따져줘서 보통 한 20%씩 더 줘야 돼. 그러니까 상환 우선주를 발행했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고율의 사채를 썼다는 뜻이야, 실제로. 아셨어? 비싼 놈이야. 자, 이러면 이런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자는 이 회사가 괜찮으면 보통주로 바꾸고 괜찮지 않으면 상환해달라는 얘기야. 그지? 이런 거야. 근데 그래서 다시 이 둘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를 상환전환 우선주라고 불러. 영어로는 이놈이 RCPS야.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hare. 그러니 절대로 전환 우선주도 있고 그냥 상환 우선주도 있고 둘 다 갖고 있는 RCPS도 있는 거야. 전자는 그냥 전환 우선주만 있는 거고 상환 우선주만 있는 회사도 있고 둘 다 놓으면 RCPS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문제는 다시 일반에게는 전환 우선주도 상환 우선주도 상환 전환 우선주도 비상장 법인의 회계는 이건 전부 다 자본인데 이 국제회계 기준은 이거는 국제회계는 여러분은 이건 전부 다 금융부채야. 부채.
어떤 경우도 자본으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야? 여러분들은 이 RCPS를 발행하지 않는 거야, 국제회계는. 왜? 비상장은 발행하면 자본이야. 실제로, 그러니까 이 돈은 실제로 빌려온 거라고. 빌려왔는데 회계가 자본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부채 비율이. 그지? 그리고 상장되면 보통주로 바꾸면 되는 거야. 근데 국제회계는 전환 우선주는 가능하지만 RCPS면 이 전체가 다 부채야. 이해하셨어? 전체가 다 부채니까 이걸 발행해봐야 자본,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혜택이 없잖아. 가장 문제가 뭐야? 그리고 빨리 만기 때 얼마를 더 줘? 10억이나 20억을 더 주지. 이게 전부 다 손금 물산입이라고. 세법은 자본으로 보기 때문에. 세법은 RCPS가 들어가면 상환하면 감자로 보는 거야, 개념이. 이해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뭐가 있어? 시비가 있잖아. 전환사채가 있잖아. 똑같은 거잖아, 전환사채가. 여러분이 전환사채로 저 돈을 빌려오면 요 만기 때 추가로 주는 돈이 전환사채는 다 손금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치지 않고서야 여러분이 RCPS를 발행할 이유는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근데 일반에게는 더럽게 중요한 거야. 자, 여러분은 IFRS니까 그러면 RCPS를 몰라도 돼? 누가 몰라도 된대? 응? 자, 7판. 여러분이 모법인이고 여러분은 IFRS야. 근데 여기는 자회사야. 여기는 비상장이야. 일반회계야. 그러면 모회사니까 저 자회사 재무팀도 여러분이 지도해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 비상장 쪽의 재무팀은 아무래도 맨파워가 약하잖아. 여러분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부터 숫자 잘 봐. 어떻게 움직이나. 회사가 자 100억 원을 펀딩을 받았어. A법인이. 차변에 현금 100억. 대변에 뭐야? 대변에 우선주 자본금 10억. 첫째, RCPS를 받아올 때 발행 가격은 내 마음이니까 액면은 10억이라고 놓으면 돼. 내 마음이야. 그럼 나머지가 이게 우선주 주식 발행 초과금이야. 그렇죠? 다만 여기서 헷갈릴 게 이러면 문제가 이게 진짜 모법인이고 자법인이면 어저께 혹시 우리가 뭐 불공정 자본거래 입금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있죠? 그런 거에 문제가 있어 실제로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모기업이 아니라 그렇게 그 조항에서 벗어나게 이렇게 하면 주발초가 떴어. 주발초가 떴어. 그지 여러분? 그지? 그리고 봐. 이거는 뭘로? 빨리 와야지. 합의가 1대2로 합의가 됐어. 전환이.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전환이 되면 여러분 요 우선주가 없어지고요. 대변에 보통주 자본금은 1대2니까 보통주 주발초가 여러분 요렇게 바뀌면 되는 거야. 빨리. 안 어렵지? 전환되면 문제는 상환이야. 상환을 110억으로 상환을 하면 일로 와 여러분. 110억으로 상환을 해버리면 차변에 그지? 대변은 현금이 110억이 나가는데 이게 기가 막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야. 여러분 죽이지? 여러분은 인간이야. 그러면 상환이 들어온다. 그럼 여러분은 머릿속에 감자라고밖에 안 뜨지. 근데 이건 감자가 아니야. 이건 상법에 따라 이익소각이야. 그래서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익잉여금을 죽여야 돼. 헷갈릴라. 여러분 지금 이거 여러분 회계 아니고 일반 회계 비상장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은 그냥 다 금융부채야. 아셨어? 비상장이야. 배워놔. 이익잉여금이야. 그러니 상환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110억이 줄고 요놈은 그대로 존재를 해. 그래서 어저께 배웠잖아. 개정세법에 뭐야?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는 비상장이 이런 RCPS를 발행해서 주발초가 90억이 있는데 요 주발초로 배당금이나 주면 세무상 혜택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이미 상환이 됐어. 상환이 되면 이 돈이 빠져나갔잖아. 그래서 이렇게 상환이 된 이후에는 이 주발초로 배당금을 줘도 세금 혜택이 없다라고 어저께 개정이 된 거 이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상환하기 전에는 배당금을 줘도 세무상 혜택이 있어. 주발초가 맞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 투자자들이 계약서를 쓰는데 시작. 이 회사가 있잖아. 지금 이익잉여금이 빨리 얼마? 여러분 60억밖에 없대. 5초 안에 대다. 상환할 수 있어 없어? 지금 이익잉여금이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밖에 없어? 그러면 빨리요. 상환이 안 되잖아. 그래서 계약서에 어떻게 쓰는 줄 알아? 너는 내가 상환권을 청구를 하면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상환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웠던 말이 들어간다.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도 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 빨리요. 좀 주발초가 얼마 있어? 90억 있지? 상법이 뭐라고 돼 있다고 그랬어?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그 감액에서 사용이 1번이 배당이야. 이제 2번이야. 요 주발초를 50억을 죽이고 미처분 잉여금으로 대체를 하면 이제 장부상 잉여금은 얼마가 있어? 그러면 요 놈으로 아이고야 요렇게 할 수 있겠지. 이것도 자본준비금의 감액을 사용하는 거야. 이해해? 이렇게 써. 그래서 투자자들이 너 뭐라고 쓸까? 요 주발초를 내가 상환을 청구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 주발초를 쓰면 안 된다라고 잡아놔야 되겠지. 이런 게 자본잉여금의 감액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감액이라는 말이 배당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뭐지? 요렇게 해서 상환 우선주를 상환할 수 있는 잉여금을 만드는 데도 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 와, 재밌지 않아? 이런 걸 다 배웠는데. 그쵸? 다만, 자, 쉬는데, 빨리빨리. 문제는 뭐야? 앞으로도 너무너무 많은 얘기들을 배울 거야. 부디 이런 걸 써먹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어? 공부는 하늘을 찌를 듯이 했는데 실제로 너무 조그만 회사야. 그럼 재미없잖아. 그지? 재미없잖아. 했으면. 그럴 때는 과감하게 회사도 옮겨보고. 알았나요? 여러분이 공부한 걸 써먹길 바랍니다. RCPS는 이런 겁니다. 국제회계는 이런 겁니다. 써놨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회계처리 세무조정을 써놨는데 IFRS는 보통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자주 나오니까 427페이지부터 다음 시간에 재고자산 유가증권으로 스트레이트로 갑니다. 쉬었답니다.